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달려가야죠. 저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옮긴 것 같아. 이거 옮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은 1, 2월 달 강의를, 1, 2월 달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좀 강의였고, 오늘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강의를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어요. 오늘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도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최소한 프린트물 서너 번을 좀 보시고 듣는 것이 좋아요. 자, 일단 제작 목적 부분, 18페이지. 이거 프린트물이 아니고, 이제 교재로 봐야 돼요. 프린트물은 보조로다가 보도록 제가 이제 낸 거고, 프린트물이 아닌 교재를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공인중개사법.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자, 제정은 뭐예요? 제정은 만드는 겁니다. 목적은 이유예요. 자, 만든 이유. 공인중개사법을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항상 법을 보다 보면 1조나 2조, 요건 1조에 나와 있습니다. 1조나 2조에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를 항상 이유를 밝혀놔요. 자, 그 이 법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여기에 공인중개사 업무입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그럼 틀려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문장의 변화 같은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개업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는 다르죠? 개업중개사는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해서 정하여,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지금 이 전문성을 높이는 거예요. 왜? 자, 이전에 한번 봅시다. 예전에는 이 중개업을 아주 할아버지들이나 제가 예전에 이건 이제 조폭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겠다. 자, 이거를 공신력을 제고하고, 이렇게 공신력 그리면 틀려요. 자, 문구별. 이거 나오면 되게 영락없이 틀립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수한다. 자, 지금 부동산 중개업이 건전하지 못하다. 자, 지금은 상당히 건전해졌죠. 근데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업이 상당히 건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기, 투기 이런 거. 자, 이런 거. 그래서 건전하게 만들겠다. 자,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업자 빠지면 안 돼. 부동산 중개를 이렇게 하면 틀리고요. 요것 빠지면 틀리다. 건전을 또 공정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 자, 그래서 이런 문구 변화를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경제 이바지. 이거 하나의 최종 목적입니다. 궁극적 목적이다. 자, 그래서 국민경제 이바지. 자,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법은, 자, 일단 봅시다.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법일까요? 아니면 일반인을 위한 법일까요? 법이. 이 법 만든 이유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 취득해가지고 개업 공인중개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개업공개사의 재산권 보호, 아니면 개업공개사의 권익보호,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틀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정 목적과 관련된 부분. 요게 최근 연도 한 10년 넘게 문제 안 나왔어요. 예전엔 자주 문제 나왔었는데, 지금 한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안 나왔는데, 나오면 영락없이 틀려요. 그래서 재정 목적은 최근 연도 10년 넘게 안 나왔어도 제가 항상 강조해요. 나오면 틀리다, 이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분해서 보시고요. 마우스. 펜, 다시. 하나 치고. 까먹었어. 자, 이제 용어의 정의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자, 일단 봅시다.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자, 암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게 왜 나왔는지부터 일단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법상의 중개란. 자, 중개는, 이건 뭐냐면, 하나의 국어사전적 개념에서, 자, 우리가 소개한다, 아니면 알선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큰 개념으로서. 자, 그러면
이 법상의 중개는 자 뭐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를 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 그러면 큰 틀로 써보면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뭐예요?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자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재정청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임목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알선만이 이 법상의 중개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5가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만 이 법상 중개예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봅시다. 토지건물 요거는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협의회 부동산 학개론 언제 배웠어요? 월요일날. 자 저 협의회 부동산 그 다음에 광해 부동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그 다음에 준부동산. 자 여기 요거는 이제 협의회 부동산의 대표적인 부동산이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준부동산. 자 근데 준부동산 중에서 이것만 중개대상물에 적어져 있어요. 그럼 그거 말고 뭐가 있었어요?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뭐 권리금 뭐 이런 것들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그럼 이런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했다. 이거는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니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했다. 자 봅시다. 여기에 저당권이 나오죠? 여기 저당권이 있어요. 자 일단 그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이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뭐 하는 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이 법상의 중개예요. 이 그 밖의 권리,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도 중개를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데 자 봅시다. 요거 보시죠. 금전 소비대차. 금전 아시죠? 뭐 금전이야 제가 설명드리면 소비대차가 뭐예요? 네. 돈 빌려주고 받는. 그러니까 민법의 15가지 계약 종류 들어보셨죠? 이 15가지 계약 종류에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빌려주고 받는 계약이죠? 우리가 흔히. 자 그러면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을 소지시켜 준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부서에서 뭐가? 저당권 설정이 알선했다. 자 그러면 금전을 알선했습니다. 이거 이 법상의 중개인가요 아닌가요? 금전 빌려주는 것을 소개해줬어요. 요까지 이 법상의 중개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이유. 금전은 요 5가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금전을 이거 시험 때 나온 거예요. 금전을 알선한 것은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죠? 근데 거기에 부서요 저당권 설정을 알선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이 조금 안 오시면 돼서 요 예를 들어보죠. 자 얘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얘는 그러면 가진 게 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네, 돈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럼 A는 B한테 가서 돈 빌려줘 그러면 되겠죠. 근데 이 A가 B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A는 누구한테 가지고? 갑한테 가가지고 야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준 거죠. 그래서 얘가 B를 소개시켜서 돈을 빌려주도록 한 거예요. 자, 요까지가 금전 소비대차 알선이에요. 자, 요거는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런데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뭐를 하냐? 그냥 빌려주면 아무래도 떼맥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마침 여기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은 갑은 A의 토지에 저당권 설정 행위를 이 둘 사이에 알선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 이 법상의 중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대충 되시나요?
위법이란 법? 이법. 이 법은 중개사법. 이 법은 이법. 이 법은 중개사법이에요. 여기 또 잘 안 돼. 자, 이 법은 중개사법입니다. 위법이. 위법이 아니고 이법. 이법. 그래서 이 법에 의한 뭐다?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감안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서 하면 되자. 됐네. 이제 거꾸로. 자, 이제 여기서 일단은 중개대상은 이거다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자꾸 이렇게 안 되냐. 넘어가네. 자, 이제 다시 중개는 뭐라 했죠? 중개는 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연습. 중개는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알선하는 거.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법상 중개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이건 간단해요. 제가 많이 설명드릴 필요 없죠? 자, 22페이지. 자, 페이지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 있는 페이지. 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격 취득한 사람만이 공인중개사다. 자격 취득 안 하면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법, 아까 잠깐 물어봤던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이 법은? 여기 이제 이 법 나와요. 이 법? 무슨 법? 아니. 이 법은 중개사법. 지금 무슨 법 배우는 중?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법에 의한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법은 무슨 법이다? 중개사법이다. 머릿속에 좀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 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개업이란, 자, 중개업이란 업하면 요거는 뭐를 기억하면 되냐면 장사를 기억하면 돼. 장사.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자,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이에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 그래서 자, 일단 뭐가 돼요?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라는 의뢰가 있어지면 되겠죠? 돈 받아야 돼요. 무료라는 것은 업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여러분, 저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기로 약속합니다. 내가 이거 소개시켜주면 나한테 얼마 줘. 약속하고 중개인을 해서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근데 아직까지 뭘 안 받았다면? 보수를 안 받았다면. 업일까요? 업 아닐까요? 그렇죠. 업이 아니죠. 판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할 것. 업은 뭐라 그랬죠? 장사라 그랬죠. 그럼 장사 조건은 돈 받아야 되는 조건도 있지만 이게 업은 자, 계속적, 그 다음에 또 반복적 개념이 있어요. 자, 업은 계속적, 반복적 개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업이란 개념이 잠깐 나오는데 그 2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맨 밑에 업의 의미해서 나오는 판례 나오는 거 있죠? 그 세 번째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전세 계약 중개하고 보수받았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는 업이다, 업 아니다. 우연한 기회. 계속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업은 아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개업은 세 가지 조건,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돼 줘야지만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페이지. 자, 용어 하나씩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개업중개사. 개업중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뭘 따야 되고? 네, 자격증 따야죠. 그리고 나서 자격증 땄다고 해서 바로 중개업을 하면 이거 불법이에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관청에다가 신청해야 되는데,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등록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등록업종입니다. 자, 중개업은 등록업종이에요. 그 등록한 자를 뭐라 그런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개업공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리고 부칙개업공개사,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요 세 가지, 법인, 공인, 부칙, 이 세 가지를 개업 공인중개 종류라고 하기도 하고 종별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법인은 다시 일반 법인과 그 다음에 뭘로? 특수법인으로 나눠진다. 자, 일단 일반 법인은 이 법에서 등록 기준 갖춰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기준을 갖춥니다. 기준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면 일반 법인이 되는 거고, 그럼 특수법인은, 자, 이 특수법인은 뭐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어느 법이 필요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이 필요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말고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런 법인들이 있어요. 자, 지역농업, 농협협동조합, 농협, 그 다음에 또 산림조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산업단지관리기관, 산업단지관리기관, 그 다음에, 자, 자산관리공사 이런 게 있어요. 교재는 아마 자산관리공사가 위에 나와 있을 거야, 아마. 자, 농협, 지역 농협동조합, 농협은 잘 아시죠? 이거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만들어져요. 얘네들 법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자기 자신도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농협이니까 농업협동조합이죠? 조합원이 있겠죠? 조합원이 누구예요? 농협조합원이 누구예요? 혹시 농협조합원 아니세요? 자, 농사지어서 농민들이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뭐였어요? 그렇죠. 그 논밭, 이걸 뭐라 그러죠? 농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은 농지에 대해서만 중개해 줄 수 있어요. 자,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누구예요? 그렇죠. 산주라 그러죠. 우리가 임야 주인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임목에 대해서. 자, 산업단지관리기관은 공단입니다. 얘네들 공단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인데 거기와 관련된 부분이 공장, 용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자산관리공사는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중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자기네들 법에서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중개사법이 아닌 자기네 법에 의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자, 얘네들은 등록 기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특별한 법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나중에 이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뭐야?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등록한 자겠죠? 자, 그리고 자, 얘를 좀 기억해야 돼요. 부칙. 이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옛날부터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인데 공인중개사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못하도록 되는데 옛날에부터 일단 있었던 사람이라서 자, 너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이 사람에게 영업권을 준. 자,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영업권만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이 법에 의한 몇 가지 규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를 공인중개사인, 법인, 공인, 부칙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일단 부칙은 여러분들 좀 신경 좀 써놔야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예요. 자, 그러면 얘는 등록 한 자니까 이제 뭐예요? 사장이겠죠? 얘네들은 누구예요? 자, 소속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중개 보조원. 얘네들은 직원이다. 자, 일단 소속중개사는 누구에게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예요?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취직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 그러니까 자격증 가지고 취직했으니까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요 얘기를 한번 봅시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 포함합니다. 자, 사원 임원하면 얘 누구냐면 경영진이에요. 좀 저기 주식회사에 이사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임원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직원인가요? 경영진인가요? 경영진이죠. 자, 얘네들은 경영진이지만, 자, 제가 여기는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경영진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이 있어요. 얘네들은 소속공개사 일단 명칭에 포함시켜놨어요. 왜냐하면 업무를 직접 어떻게 한다?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뭐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는. 얘는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서문에 대한 현장한다 일반서문 등 단순한 업무를 보하는 자, 보조하는 자 그랬죠. 자, 얘네들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보조만 하는 거예요. 자,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더라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보조하는 건 똑같죠? 둘 다다. 그런 개념들 한번 구분하면 돼요. 자, 이제는 개념들을 하나씩 구분해 가면서 공부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한번 보죠. 기출문제, 교재를 안 봐도 돼요. 어차피 요거 갖고 일단 보니까. 자, 28회 기출문제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공인중개사인은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그렇죠. 밀본에서 취득한 거 인정 안 되는 거죠. 자, 틀렸고, 그 다음에 또, 자, 일단 2번을 보시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것을 말한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거 틀린 거죠. 자, 3번에 개업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중개사입니다.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그 경영진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은 뭐에 포함시킨다 그랬어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시킨다 그랬죠? 네, 요거 그래서 틀린 거죠. 자, 중개보조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맞나요? 개업입니다. 개업. 자, 개업 공인중개에 소속된, 자, 직원이죠. 근데 얘는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됐죠. 그렇죠. 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자, 그래서 요게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에 개업중개상의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시키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봐 통념상 거래화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판단한다. 자, 이거는 아까 잠깐 언급 안 했지만 이거는 뭐 간단해요. 우리가 판례상으로 봤을 때는 판사가 둘이 싸움 났잖아요. 그 판사가 가운데서 서가지고 주관적으로 봐요? 객관적으로 봐요? 그렇죠. 둘이 싸움 났으면 가운데서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판례는 항상 객관적이다라는 문구로 한번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5번이 일단 맞는 내용. 자, 이게 28회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 나와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서 거기에 틀린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만 잘 보시면 돼요. 4번이 많이 틀리겠어. 4번이? 이제 연습하다 보면 돼요. 연습하다 보면 자꾸 이제
돌려서 하면 되겠다. 자, 26페이지. 이제 중개 대상물로 갑니다. 자, 중개 대상물 하면 아까 제가 여기다가 써놨던 내용입니다. 자, 중개 대상물 하면 당연히 뭐가 있다. 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자재단 이렇게 했어요. 토지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토지는. 자, 뭐 토지의 일부도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고, 자, 대토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대토권. 대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다시 대토권은 뭐라고 표현한다? 대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대토권은? 자, 여기가 여러분들 땅이 수용당합니다. 그 땅이 수용당하죠? 그럼 보통 내 땅이 수용당하면 뭘 받아요? 현금이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보상금을 받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구미나 이런 지자체에서 만약에 필요해가지고 땅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구미가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을 때 제한을 하죠. 내가 보상금은 주는 대신에 주변에 비슷한 땅을 주겠다. 자, 그래서 수용당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대신에 요거와 비슷한 땅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 땅 대신에 이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대토권이에요. 자, 판례는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로 공부받을 수 있는 지위, 대토권 이렇게 나오는데요. 포괄적으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럼 왜 중개대상물 아니냐? 자, 이 대토권은 옆에 땅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고 그럼 내가 보상금 대신 이거 땅을 어떤 비슷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땅이 확정돼 있잖아요. 땅이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땅이 확정이 됐다. 그럼 이제 대신 땅을 주겠다는데 땅이 확정됐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대체 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하면 농지면 대체 농지가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나중에 저쪽 뒤에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대토권은 이거는 중개대상물 2단이다? 아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건물 있습니다.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은 민법상 건물이어야지만 돼요. 자,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조건, 건물은 민법상 건물이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민법상 건물 조건이 뭐 있어요? 기둥, 지붕, 벽. 세 가지 조건. 여기 저기 공법 쪽에 건축법상의 건물하고 민법상 건물하고 차이 혹시 기억나세요? 아직까지 건축법 같은 거를 1월달에 혹시 안 배웠어요? 건축법상의 건물은 두 가지만 조건이면 돼요. 기둥이나 지붕. 기둥 있고 지붕 있고. 이런 건축법.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 뭐 시골 같은 데 보면 옥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집어넣으니까 물법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과 지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민법상 건물은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래야지만 이게 중개대상물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세차장 구조물.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볼까요? 29페이지 교재 보세요. 기본서 안 갖고 왔어요? 오늘 없어야 해? 오늘 저 판례들 이 기본서에 있는 것들 조금 할 텐데 거기도 있을 거야. 아마 잘 찾아보세요. 제가 요약집에는 제가 지금 보지 않아서 잘 찾아보면 거기도 있어요. 자, 이거 세차장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철골 기둥 세우고 지붕 덮은 다음에 자, 3면에 천막이가 유리로 둘러쳐진 이게 뭐예요? 소면에서 여러분들이 셀프 세차 가보셨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기둥은 볼트로 채워져 있어서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 면은 뻥 뚫려져 있죠. 자, 이거는 민법상 건물이 아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당연히 4차 정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분양권. 이 분양권은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이에요.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 그래서 분양계약 체결된 자, 아파트 특정 동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 자, 이거는 28페이지에 있어. 28페이지. 28페이지. 찾았나요? 28페이지 맨 꼭대기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판례 부분도 있어요. 그 내용이 이 중복적 두 가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 일단은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분양권. 그 28페이지에 그 분양권과 입주권 벌써 동그라미 1번 지금 제가 그 박스 안에 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주권 보죠. 입주권은 자, 입주권은 두 개가 있는데 단순한 당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 거기 그 판례 부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 보세요. 거기 보면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나오죠. 박스 안에. 그래서 요 얘기 잠깐 안 보고 넘어가죠. 이게 그 여러분들 교재 보면 몇 년도 판례냐면 91년도 판례예요. 사실 지금은 없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이 91년도 대법원 판례니까 사건은 80년도 나왔겠죠. 옛날에 아파트를 어떻게 했냐. 일단 아파트를 갖다가 만약에 지면 분양을 하죠. 이때는 분양 신청하면 수동으로다가 일단 당첨시켜요. 그래 놓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자, 동과 호수를 갖다가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당첨 나왔다라고 하면 중개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자, 재개발과 재건축 입주권. 요거는 교재에 어디 나오는 거냐면 자, 거기 판례 동그라미 3번 있죠? 네,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끝으로 가서 장차 예정된 동호수 추첨이 분양되어서 정해질 세대를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목적물로 확정해주는 절차에 불구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었다. 찾았어요? 지금 제가 읽는 거? 자, 그러면 아직까지 분양계약이 안 됐는데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 확정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 입주권. 소위 말하면 뭐죠? 이거를 조합원 분양분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조합원 분양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당연히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입주권은 나중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고 자, 여기서는 일단 분양권과 재개발, 재건, 입주권 중개대상물이다. 다만 당첨된 권리는 중개대상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넘어오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익숙해지네. 자, 세차 장부 조문 아까 봤고, 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본 보죠. 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건물 말고도 토지의 정착물 있죠? 담장, 축대규랑 이런 것들은 토지에 부착된 부속물에 불과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20개 집단이 있습니다. 자, 이 20개 집단이 문제예요. 20개 집단. 자, 20개 집단. 20개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뭘 갖췄다면 명인방법을 갖췄다면 이게 들어보셨어요 혹시? 명인말을 들어봤습니다. 명인방법은 뭐였죠 이게? 예, 이거는 공시죠, 공시.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공시가 흔히 뭐예요? 등기하는 거죠. 얘는 관습상의 공시라고 그러죠. 자, 내 거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껍데기에다 뭐 이름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20개 집단에다가 만약에 공시를 하면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자, 20개 집단은 중개대상물 이해 아니에요? 아니다. 아닙니다. 거기다가 뭘 붙이면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렇죠. 20개 집단은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뭘 붙인다면
명인방법을 붙인다면 중개대상물이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임목. 자, 봅시다. 임목은 29페이지 나옵니다. 나무예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임목에 관한 법률 있죠? 이 법에 의해서 나무를 등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나무를 수종, 수량 상관없이, 필지 상관없이 이거를 자, 임목 등록 원부가 있어요. 시군에 가면 있습니다. 구미 같은 구미시에 있어요. 구미시에 가서 자, 임목 등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임목 등록 원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목 등록 원부를 에다가 등록한 다음에 이거를 등기함으로써 자, 나무에 뭐가 소유권이 생긴다. 자, 나무에 뭐가 생긴다? 소유권이 생긴다. 그러면 원래 땅에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원래 땅에도. 그럼 이 땅의 소유권과 나무에도 소유권. 이런 식으로 소유권 두 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땅 각각 소유권이 생기니까 결국은 자, 땅은 놔두고 나무만 팔 수 있고 또 거꾸로 나무만 놔두고 땅만 팔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 자, 만약에 땅 소유자와 나무 소유자, 임목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사이에 여기는 지상권을 설정이 되어 있죠. 나무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임목이다. 그리고 여기에 소유권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저당권, 나무에만, 땅 말고 나무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목 등기 여부는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등기번호. 자, 일단 등기번호가 기재됩니다. 소유자는 일단 몰라요. 그럼 소유자는 이제 임목 등기부를 보고 확인해 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해서 양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을 팔죠. 여기서 소유권이 있고 여기도 소유권이 있으니까 땅을 파는데 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 법정 지상권. 예를 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죠. 여기 보면 나무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나무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나무를 이렇게 벌목을 해요. 벌목한 거 보셨어요? 산에 이 나무에 벌목해서 싸는 거 보셨죠? 자,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걸 잘랐어요. 지금 산기슭에다 싸놨습니다. 여기다가 여기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자, 저당 효력이 있다. 왜? 당연히 여기 저당권이니까 여기도 저당권이 있겠죠. 자, 일단 임목 이것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죠. 준부동산으로서 부동산을 취급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나무는 등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요.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가 됐으면 명인방법을 갖췄으면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자, 30페이지에 봅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자, 이 법 이름 한번 보세요. 교재 법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저당법이라는 게 저당이 있습니다. 자, 일단 공장, 광업은 광산이니까 얘를 공장 갖고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에 지금 공장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안에 뭐가 있어요? 기계 설비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부동산 하면 공장 땅과 공장 건물 이 두 개가 부동산이죠. 근데 여기 기계고 설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채자산권, 뭐 특허권 이런 지식 재산권이 있습니다. 이런 공장 이렇게 운영할 때 보면 특허권 이런 거 있죠. 그 공장에서 특허 받아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자, 재단 목록을 만든 다음에 목록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법에 의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 돼요. 전체가.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의 물건이 되고 일개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거는, 자, 이 공장광업 재단 등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단 등기하는 이유는 주목적. 법 이름에도 나오죠. 저당이 주목적이에요. 자, 땅만, 건물만 가지고 저당 잡아보세요. 그러면 액수가 적겠죠? 근데 이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다 해서 저당 잡으면 액수가 커지겠죠. 그래서 주목적은 저당이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재단 등기를 했다면 반드시 저당권을 설정해 줘야 돼요. 자, 몇 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한다? 10개월 이내.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잠깐 나와 있을 겁니다. 30페이지 가운데쯤 재단 등기 효과 찾았나요? 네, 요건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별도로 처분할 수 없고 소유권, 저당권 외에는 권리 일단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가압류 이런 것들도 못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니까. 자, 시험 문제, 임목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저당권, 공장재단인 것들은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만 일단 기억해내서 재단 등기를 하게 되면 자, 개별적으로 처분하지 못한다. 몇 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하라.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하라. 요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개대상물은 그렇게 크게 뭐 많이 그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고 나오면 좀 쉽게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게 한번 봅시다. 28회 기출문제예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어요. 자,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중개대상물? 예, 이죠.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중개대상물이고, 자,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에 갖추어진 신축 정리, 미등기 상태 건물. 중개대상물? 이죠. 네, 미등기도 상관없어요. 꼭 등기가 되지만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뭐만 갖췄다면? 아까 건물의 기본적 조건이 뭐라 했죠? 민법상 건물이면 된다고 그랬죠? 기둥, 지붕, 벽 갖췄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중개대상물 해당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중개대상물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어요. 자, 아파트 추첨기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을 됐으니 지금 입주권 당첨이 됐죠. 그럼 중개대상물? 아니다. 이건 옛날 판례지만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당첨만 됐지 아직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자,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특지로 공부할 수 있는 대토권 중개대상물? 아니다. 대토권은 중개대상물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기업과 그 다음에 이연 이렇게 되죠. 이 문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연습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문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실수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자, O, 그 다음에 XX 그랬죠? 나중에 다 뭐 찍은지 아세요? 이거 찍어요. 자, 지금 이렇게 단부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 니은을 요구하죠.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 풀다 보면 O, X, 제가 여기다 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 탁 하거든요. 문제 풀 때 앞에다가. 그래갖고 문제를 할 때 옳은 것, 틀린 것 이걸 깜빡하고 이걸 찍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걸 찍는 경우 진짜 많이 봅니다. 나중에 연습 엄청나게 할 거예요, 이걸. 제가 아마 문제풀이 교재, 문제풀이 모의고사까지 연습이 되면 이 연습 알면서도 틀리는 거죠? 예, 이런 연습들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제 미등기 내도 된다 이거. 네, 미등기 건물도 당연히 되죠. 좀 쳤다죠? 네. 네, 쳤다 합시다.